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대를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S&P 500은 추세정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게 될 것인가, 암호화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의 약세와 함께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하자마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십 개의 주식 종목들이 거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해킹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000달러대를 여전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도 계속해서 붙잡고 들이대고 있는 비트코인 22,962달러, 이더리움은 1,618달러에서 각각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범위가 좁혀지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위가 될 것인가 아래가 될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의 파산, 채권단이 제네시스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소식과는 정반대로 제미니를 포함한 제네시스 채권단 등등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베리 실버트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집단 증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적법한 자격증 없이 증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네시스 파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어이가 없게도 미국의 국세청 그리고 SEC 등등이 제네시스의 채권자로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네시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뜯어내겠다, 벌금을 뜯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이에나도 이렇게 더러운 하이에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식통에 의하면 바이낸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관련된 거래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도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를 가했었던 비츠라토가 바이낸스로부터 2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옥죄어 가고 있는 미국 정부, 그런가 하면은 바이낸스도 정말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했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바이낸스 관련된 사태가 좀처럼 마무리될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퍼드에 의해서 이번에는 불법 행위 관련된 거래까지, 부디 더 이상의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고, 자, 한편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위기와 함께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및 계열사와 SEC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변화를 두고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CNBC에 출연해가지고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고 SEC를 비난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가장 큰 목표는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규제기관 및 주주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SEC가 정말 상황을 이렇게까지 치닫게 놔둔다라면 그들은 비트코인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은 SEC는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죠. 자, 과연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양아치 SEC를 누군가 벌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라는 기사, 국내에서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번역을 해서 국내 언론에도 열심히 퍼뜨리곤 했었는데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엘살바도르는 큰 문제 없이 달러 부채 8억 달러를 상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빡쳐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자식들 이거 하는 짓거리들 봐라. 엘살바도르가 부도날 것이라면서 문자 그대로 수백 건의 뉴스를 쏟아내더니
빚을 갚자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 언론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이 발각되면 조용히 아가리를 닫는다라고 비꼬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암호화폐 유튜버가 되기 전에는 언론에 나온 뉴스를 그대로 종종 믿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잘 아는 상태에서 국내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이 정도인데 다른 분야는 어떨까? 아마도 마찬가지로 그냥 베끼기로 개판이 되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편 나이프 켈리 대통령은 맥스 카이저와 절친이 되었습니다. 맥스 카이저 생일에 지금 대통령실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맥스 카이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비트코인 장식이 된 초콜릿 케이크를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행복한 두 사람.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재미난 정보들이 몇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용화가 된 것 같진 않은데 유로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바꿔주는 동전 환전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동전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준다. 사토시가 되겠죠. 사토시 단위로 바꿀 수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재미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슈퍼마리오 3에서 이 마리오가 동전을 먹을 때마다 사토시가 적립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슈퍼마리오 3를 플레이를 하면은 소리는 끄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동전을 먹을 때마다 사토시가 적립이 되는 아주 그냥 재미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어렸을 땐 이런 게 없었나? 나도 게임하면서 비트코인 벌고 싶다. 자, 그런가 하면은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이어서 리슨 투 언,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그러한 앱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앱인 파운틴이라는 곳인데요. GBD와 제휴해서 팟캐스트 제작자와 청취자가 방송을 위해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비트코인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비트코인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용화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쪽에 건강한 식욕, 이 프리미엄까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25,000달러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게 된다라면은 홍콩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가리선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당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가리선이었습니다. 저스틴 선 드디어 한 건 했다. 이어지는 분석,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000달러를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하면서 비트코인 25,000달러 상승을 향한 문이 열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들뜨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CNBC의 광대 짐 크레이머,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다 반대로 간다. 그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서 투자금을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 30% 올랐는데요. 바로 어제 짐 크레이머는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야, 비트코인 사지 말고 암호화폐 사지 말고 금에만 투자를 해라 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금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 비트코인 4시간 볼린저 밴드가 압착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가게 될 것인가 아래로 가게 될 것인가. 많은 분석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게일리오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살짝 빠지는 척하면서 가짜 베어 트랩을 만든 후 떡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후에 비트코인이 22,800달러 선까지 떨어지자 내가 이야기했었던 가짜 하락이 나왔었다. 지금부터 떡상 간드아 라고 자신있게 분석을 계속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희망 회로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이클을 봐도
지금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주며 지속적으로다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봉 200MA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5,000달러대 있죠. 이거를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뚫기만 한다면은 이 선을 200MA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은 과거와 같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지지선에 도전하려면은 일단 25,000달러 선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25,000달러까지 고고싱 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확실하게 하락형 수익을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패턴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려와가지고 한번 지지 확인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월봉 기준으로다가 지지 확인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 번의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그래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5,000달러에서 결국 얻어맞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올해 말 정도 해가지고 진짜 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몇몇 분들께서 막 화를 내시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바닥을 안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미국 증시 암호화폐가 힘을 내자 이 경기 침체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약간만 살펴보셔도 여러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미니 불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막 전고를 뚫으러 간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승은 내년 반감기 후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당연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프라는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조정 및 축적을 거쳐가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은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채택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더리움보다도 총 주도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웬일이야? 파란선이 라이트코인, 녹색이 이더리움인데요. 자, 최근에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 기반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일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엑시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월간 이용자 수가 2020년도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추가적으로 물량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저스틴선의 트론 관련된 소식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론 및 계열 토큰들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네덜란드령인 신트 마르튼이 아니라 세인트 마르튼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인트 마르튼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트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법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트론이 세인트 마르튼의 국가 블록체인으로 확정이 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스틴선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중국이 잘하는 거 뭡니까? 이 각 나라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 먹이는 거 굉장히 잘하는데 좀 뇌물 먹인 거 아닌가 수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글페이, 애플페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올 하반기에 디지털 월렛을 출시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JP모건을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캐피탈원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암호화폐 지갑은 아닌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지갑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페이도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대형 은행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채택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시청료 가지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